장례가 끝난 밤 유언장엔 오빠 이름이 없었다. 봉투 속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눈을 비비며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 재산은 딸에게 남긴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장례식장 구석, 조화향에 섞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떴다. 사진 속 어머니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괜히 밉게 느껴졌다. 엄마, 나한텐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귓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말엔 서운함보다도 오랫동안 묵혀온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를 접었다. 모서리가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치매였다고, 잊은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기억의 틈이 아니라 선택이야. 그녀는 봉투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다. 내가 잊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다 기억하고 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남겼다는 그 말이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답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글자만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도 한 줄 남겨주세요. 장례가 끝나고 집엔 정적만 남았다. 검은 상복을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몸에서는 여전히 향 냄새가 났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쌓여 있었다. 약봉지, 수첩, 안경, 그리고 유언장 복사본. 그녀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수첩을 펼치자 낡은 영수증 사이에 손글씨로 된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야근 저녁에 두 알 아들은 주말에 온다고 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아들은 주말에 온다고 했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 주말엔 오빠는 오지 않았다. 그날 엄마 혼자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었다. 탁자 위에 물컵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손끝으로 유언장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오빠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아들에게도 남긴다는 한 줄이 아예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정말 오빠를 잊은 걸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대답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흘렀다. 그녀는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어린 오빠가 있었다. 그 시절엔 누구보다도 아들을 예뻐했는데 이름을 빼야 할 만큼 미움이 컸던 걸까? 그녀는 사진을 덮으며 속삭였다.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서랍 안쪽에서 무언가가 손에 걸렸다. 하얀 봉투였다. 구겨진 모서리, 다른 글씨. 공병원 진료 기록 보호자 공수진. 그녀는 멈췄다. 어머니의 보호자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오빠의 이름은 없었다. 그럼 엄마 곁엔 나뿐이었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이 고였다. 눈물은 조용히 수첩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주말에 온다고 했다라는 문장이 흐려졌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닦았다. 그러다 문득 수첩 맨 마지막 장에서 볼펜 자국이 눌린 흔적을 발견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이한테만 남긴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숨이 막혔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기 전 기억이 온전할 때 쓴 글씨였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정말 나만 기억했구나.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터졌다. 울음은 참는다고 멈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빠, 이제 좀 와. 엄마 짐 정리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알았어. 오늘 퇴근하고 갈게. 공우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입술까지 가져가지 못했다. 오래된 약속 하나가 떠올랐다.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직전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우진아, 이제 내가 수진이 좀 챙겨라. 나는 괜찮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한동안 집을 찾지 않았다. 그 괜찮다는 말이 진심인 줄 알았다. 엄마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퇴근 후 어두운 거실에 들어섰다. 향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엔 유언장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동생의 글씨로 써놓은 쪽지 하나. 오빠, 이거 엄마가 남긴 거야. 나도 충격이야. 그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진짜 없었다. 이게 뭐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다. 한쪽 벽에 엄마의 낡은 가계부가 꽂혀 있었다. 손때 묻은 표지, 테이프로 덧붙인 귀퉁이.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아들에게 준 돈 항목들. 2017년 5월 12일 우진이 대출 상환 도와줌 500만 원. 2019년 9월 가게 정리 때 200만 원. 그는 가계부를 덮었다. 엄마가 다 적어놨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게 다라면 나도 이미 받았던 거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유언장을 바라봤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공평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오해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오빠 아직 있었어요? 응. 조금만 있다 갈게. 유언장 봤어요? 봤어. 그럼 이제 이해되죠? 그녀의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이미 다 준 거였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그날 엄마가 오빠 기다렸어요. 언제? 주말에. 진짜로. 오신다고 했대요. 우진은 숨을 멈췄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그는 가지 않았다. 회의가 있다며 미뤘다. 그런데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이 악화됐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만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끝까지 오빠 걱정했어요. 나는 끝까지 엄마를 오해했어.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향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번엔 따뜻해 보였다. 며칠 뒤 수진은 어머니의 요양병원 방을 정리하러 갔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오래된 비누 향이 가볍게 맴돌았다. 침대 머리맡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이름표에는 공은주 환자 물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건 보호자분에게 전달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수지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가볍지 않았다. 무게보다도 마음이 더 눌렀다.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낡은 편지 봉투 2장, 사진 몇 장, 그리고 병원비 납입 영수증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봉투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루하루 잊어가면서도 이상하게 너만큼은 잊히지 않더라. 내가 챙겨주던 약, 내가 정리해주던 방, 그 모든 게 나를 살렸단다. 엄마가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의 시간과 마음이야.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름이 없는 그 편지. 봉투를 열자 노트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우진아, 내 이름을 못 쓴 게 아니야. 엄마가 남긴 돈은 이미 너에게 다 갔잖니. 근데 돈보다 더 남기고 싶은 게 있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이야. 내가 바쁘다고 말했을 때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고마웠다. 엄마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걸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단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 이름만큼은 꼭 남기고 싶었는데 그날 펜을 놓쳤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다 기억하고 간다. 편지가 끝나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한참을 내쉬었다. 오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편지 있었어. 잠시 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다 기억하고 간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유언장에 빠진 이름, 비워둔 칸,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문장. 엄마는 끝까지 두 사람 모두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젠 저도 잊을게요. 대신 살아볼게요. 햇빛이 창틀을 넘어 방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종이 위에 글씨가 반짝였다. 기억하고 있다. 그 문장이 마지막으로 눈에 남았다. 늦은 오후 우진은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익숙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다. 문이 열리자 집안은 조용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길게 들어왔다. 탁자 위엔 수진이 놓고 간 편지 상자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편지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중 이름 없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어머니의 필체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다 기억하고 간다. 그 한 줄이 그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맺히더니 곧 흘러내렸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목이 잠겼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오빠 왔어요. 응, 편지 봤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다 기억하고 갔대요. 그 말 이상하게 따뜻하다. 그쵸? 우리 오해한 거죠.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움직였다. 먼지들이 반짝이며 떠올랐다. 오빠. 응. 엄마는 우리 둘 다 용서했을 거예요. 그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다.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수진아. 왜요? 엄마 집, 우리 같이 지킬까? 그래요. 이 집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억이니까.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집안에 퍼졌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감싸왔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나도 기억할게. 수진이 웃었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네요.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스며들었다. 햇살 속 먼지들이 춤을 췄다. 집안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사진 속 어머니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모든 걸 기억하는 듯했다. 며칠 뒤 우진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정리하며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갈색 표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하나. 잊지 않으려 매일 쓴다. 수첩 속에는 날짜도 순서도 뒤섞인 문장들이 있었다. 오늘은 우진이한테 전화하려다 말았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이는 반찬을 가져왔다. 딸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자꾸만 이름이 헷갈린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분명하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읽었다. 잊어가던 사람의 글씨인데 이상하게 그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햇살이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그 안에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집안을 천천히 감쌌다. 우진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엄마처럼 살자. 어떻게요?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마음에 남기는 거지.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게 더 오래 남을 거예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노을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탁자 위에 수첩이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 흐릿하게 적힌 문장. 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그 글귀가 햇살에 반짝였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잘 가요. 이제야 진짜 보내드려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그래 아들. 이제 내 삶을 살아.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 어머니의 웃음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당신이라면 그 유언장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써주세요.